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대한 영상 짧고 굵게 영상 찍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어디 매스컴이나 뭐 책 같은 거 읽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 말에 사실 크게 동의를 안 했는데, 근데 뭐 일단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가? 라고 이렇게 억지로 믿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게 정확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관심 없는 척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뻔뻔하고 가면을 굉장히 좀 잘 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좀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래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아요. 봐봐요. 내가 뭐 일전에 뭐 우리가 기존도 통념상 알고 있는 어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별로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로 했는데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친구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 뭐 주식을 뭘 갖고 있고 뭐 집을 어디를 갖고 있고 어? 뭐 친구와의 저 친구의 관계는 어떻고 뭐 지금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 뭐 친구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는 뭐 하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로부터 100% 자유로우신 분이 있나요? 아예 정말 아예 정말 예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어떤 분이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구독자분도 아니고 지나가는 분이 갑자기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다. 그러면 그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비판이 됐든 비난이 됐든 아니 좋은 얘기를 됐든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는 거 자체가 왜 있겠어요? 그것도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페이스북에 나왔던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탐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고 또 나 또한 공유하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비즈니스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틱톡, 뭐 여러 가지 뭐 SNS 플랫폼들 결국에는 내가 남의 뭐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 역할도 하지만 내가 사실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남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무진장 굉장히 많은데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것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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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남의 인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자꾸 비교를 하고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거를 따져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0% 비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비교가 어디서 비교를 했겠어요? 남에게 관심이 있으면 비교를 했겠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비교를 하겠지. 그러면서 정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가 뭐 책을 뭐 소설이 됐든 어떠한 수필을 읽었든 뭐 어떤 뭐 SNS 글을 읽든 보면 가끔씩 우리는 뭐, 뭐 가만히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보진 않았지 뭔가 느껴지고 시선이 느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등등등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글들이 왜 있겠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결국 남을 의식을 많이 하고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내려고 연기를 잘할 뿐이지, 가면을 쓰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리를 땡 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통념이라는 게 항상 100% 맞는 경우도 없지만 또 아예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통념들이 아예 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많이 좀 느꼈었는데 지금 이거 남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 부분도 좀 틀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계속 저 어떤 상대방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관심을 갖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포커싱을 맞추면서 자기에게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생각보다 티를 안 내면서 남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만 맞춰가면서 눈치를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또 확장이 됐냐면, 제가 그 유튜브 중에 보니까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어떤 심리학 쪽 그 교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지금 교수 명퇴를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분이 뭐 책도 쓰긴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건 100% 확신은 없지만,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이거 지금 깨달은 거를 통해서 머리를 약간 땡하고 맞았던 게, 그분은 뭐라 했냐면, 자존감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어떠한 뭐 상태, 뭐 그런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건데, 그게 그분 말로는 그 존중감이란 그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틀린 말인 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거는 아닌 거고, 정확히 말하면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그 뭔가가 자극이 오거나 뭔가가 이렇게 취해졌을 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몇 개월 전에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그런 거 꼭 그것도 맞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맞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봐봐요. 뭐 예를 들면 각종 뭐 각종 뭐 정신과 의사라던가 심리학자, 뭐 또 뭐가 있죠, 뭐 유튜버, 뭐 책, 뭐 모든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큼 든든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이런 혹은 이제 거의 플러스 이제 메타인지까지 껴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 그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저께 땡 하고 맞았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긴 게 자존감이라는 것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편적 그 지식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후천적으로도 변하거든요. 근데 그 후천적 변화 속에서도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존감이 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신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큼 이게 반응을 하느냐, 감정 상태로 반응하느냐, 그걸로 만약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조차도 결국 내가 이 부정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냐, 그걸로 결국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긴 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동의를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지금 여기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근데 환경적인 요소가 좀 많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지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민해지잖아요. 뭐 내가 뭐 힘들이 있기만 해도 예민해지잖아요. 뭐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기만 해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럼 그 결국 부정적 에너지를 결국 항상 남한테 쏟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뭐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그 중에 어쨌든 뭐 소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영향이 가고 그게 이 세상 복잡계이기 때문에 다 다방면으로 퍼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요새 많잖아요. 네, 서로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외부의 부정적인 어떠한 자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노출이 자꾸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자존감이 낮나? 내가 자존감이 낮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1부터 10까지 어떤 사건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사건 중에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시비를 걸었다. 그럼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그 1부터 10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내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엔 인지적, 에너지적, 정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더 넘쳐나서 무너질 수 있고 누군가는 10건 중에 한 건밖에 안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외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내 이 심리 상태가 대응할 수 있고 감정적인 상태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그거인 거더라고요. 제가 말이 이게 조금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확실히 깨달았고 첫 번째 사람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근데 굉장히 관심 없는 척을 잘한다. 특히 한국 사람일수록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자존중감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고 실제 정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 상태나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에 나간다면 그 아까 부정적인 자존감,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심리적으로 그냥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타고나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큼 지속이 되냐, 반복이 되냐에 따라서
내 이 뇌 편도체나 여러 가지 뇌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뭐 강박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이런 외부적인 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가 결국 우리 이 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좋은 쪽 적응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좀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뻑하면 얘기하는 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너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런 말은 그것은 정말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로서, 예를 들면 소페나 나르시스트나 뭐 이상한,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혹은 뭐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인성이 좀 뭐 후천적이 됐든 인성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되려 인성이 좋아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그 자존감이라는 용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왜 이렇게 예민하냐, 뭐 자존감이 너가 낮아서 그렇다, 이런 식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냥 거의 단칼에 손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의 저라면 단칼에 손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다.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인성이 썩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타고나게 예민한 사람이 있겠죠. 예민하다 보면 조던 피터슨의 부정적 반응의 그 자존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민한 만큼 나쁜 쪽에 예민한 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예민함이 폭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내가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예민함이라는 것은 또 좋은 쪽으로 플러스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조금 더 뭐랄까, 세상을 조금 더 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넓게, 냉철하게, 그리고 좀 깊게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제 생각이 확증 편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남들처럼 그냥 어중짱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계속 테스트를 겪고 책도 읽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그거를 그 피드백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책 몇 권 읽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조금 좀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러는 거 아닐까, 뭐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러지, 인간관계도 못하고 남의 눈치도 보고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진짜 아픔을 제대로 바닥까지 끝까지 겪은 사람과, 그거 플러스 굉장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다 하고 스스로에 대한 테스트까지 몇 년 동안 다 거친 사람만이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아예 판단할 수 없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 또 길어졌네요. 1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또 뭐 거의 20분 가까이 됐네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